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자, 다 같이 노래를 다 같이 불러주시면 어떻게 시작을 다 오시면 시작하신답니다. 밖에 들어오시죠. 밖에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신답니다. 이길 수 없다. 어디든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증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상대편을 중심으로 일심단결 송사승리 진보집발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원래 이거 앞에 하셔야 되는데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뒤에 순서를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가시라고, 강원도 유세 잘 하시라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 순서 시작하겠는데요. 2부 순서의 사회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늘 합동유세에서 2부는 서울시당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2부 사회자는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서울시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우리 주기철 위원장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여기 앉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선관위원장 주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중앙당 대표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설도 하시고 했는데 뒤에 시간은 형태가 토크쇼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조근조근 자기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하고 여러분들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돌발 질문도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춤을 춰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싸우기만 하는 정당이 아니고 뭔가 즐겁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반부의 시간은 조금은 즐겁게 후보들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들 일단 다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후보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나오시고 난 다음에 진행 방식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당 이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오인환 동지께서 출마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오인환 동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동지와 같이 일반 대표이제 부위원장으로서 출마기를 하셨고요. 같이 더 당을 정상화시키고 진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하시는 우리 전태기 동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마 서울시장 당원들이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셨었고 진수와 사랑이라는 커다란 프레카드를 강남역 한복판에 붙였던 우리 김신수 동지가 계층 조직의 노동자당 후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계속 청년들이 우리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시죠. 진짜 미래일까? 그런 시간을 갖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웅 동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부에는 민중당의 김나영 후보에 된다면 다른 일정으로 참석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할 거고요. 진행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질문을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을 쓰셔가지고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당원 동지들께서 질문하시는 질문도 하고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바로 돌발로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각 후보자들한테 한 2분 정도씩 그래도 우리 다 모였으니까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앞으로 당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듣는 시간은 제일 마지막에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에 나는 이 진행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준비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 선거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담도 겪고 그리고 가슴 아픈 경험도 했고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당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출마하신 우리 후보자들께서는 우리 당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단어로 적으라고 하겠습니다. 문장 안 되고요. 두 단어 안 되고요. 한 단어로 한번 적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는 소개부터 먼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뭐가 틀에 박힌 진행은 하지 않고요. 그냥 다 나중에 할 겁니다. 쓰시는 동안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 90분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서울시장이 필요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대가 필요한 거. 그리고 설명을 잘 하시면 되니까 일단 뭐가 필요하신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다 쓰신 분부터 한번 들어주시죠. 자, 우리 전택기 동지는 단결이라고 쓰셨고요. 잠깐만,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야, 이런 정말 필요한 게 단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르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다르게 쓰신 우리 박철우 동지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인물이라고 썼는데요. 이건 모두 다 많이 동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정치는 결국 인물로 표현되는데 저도 이제 지난 지방선거를 이제 처음 저희 당이 민중당이 상당하고 처음 치렀을 때 이 후보들이나 선거운동들이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마 민중당이 도대체 무슨 당이냐라고 얘기 혹은 뭐 누가 있는 당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다가 보면은 다들 이제 각기 개인기로 좀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이정희 대표가 있던 당이라든지 뭐 이석기 의원 아시죠?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결국에는 그런 인물로 국민들은 당을 기억하는데 사실 아직은 민중당의 그런 대표적 정치 인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민중당의 인물은 그냥 틀에 박힌 좀 말 잘하는 속 시원한 사이다 말 잘하는 그런 정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대중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는 인물, 다시 말해서 의제를 좀 대표하는 인물로 표현돼야 되는 게 아닐까. 사실 근데 그 의제도 지금은 되게 디테일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동 문제 해결하는 뭐 인물 이런 게 아니라 노동 문제 중에서도 최저임금을 정말 높이기 위한 투쟁을 잘해서 그걸 따내고 그걸로 인물이 표현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당원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 미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사회 곳곳에 우리 당원들이 다 포진을 해서 정말 많은 역할들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는데 역할들 하는데 저희 미덕 중에 하나도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대표적인 예화 사고 말씀인데 그 구의역 투쟁 때 사실 그 투쟁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흑수저당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 자체도 잘 국민들은 모를 뿐더러 그 안에서 저희 부모님을 직접 만나고 그 장례식장에서 맨날 며칠을 자고 그 친구들을 섭외해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그 시사인의 올해 뭐 사진 이런 걸 보면은 부모님이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셔가지고 충무행진 하신 분들 이렇게 절하는 그런 사진이 시사인 올해 뭐 사진 이렇게도 했었는데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 사실 제가 그 직접 부모님과의 만남을 했는데 그게 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그게 그래서 구의역 투쟁은 뭐 박철호가 했다 이런 거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고
만약 그때 그 투쟁의 성공에 누가 있었다라는 그때 뭐 청년단체의 대표인 김종인 대표도 같이 맨날 장례식장에 합숙을 했는데 거의 그런 사람들이 뭔가 보여서 진짜 그때 당시 민중연합당 흑수저당에 누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정말 잘 해결됐다더라. 그래서 마지막 추모제 제가 사회를 봤는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때 왔던 분들 아니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라는 그런 정말 컨텐츠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물, 그래서 그 대표 인물로 우리 정치를, 우리 민중당을 잘 알리고 우리 집권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쭉 설명해 주신 다 동의. 그래서 본인이 인물이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건 아니고. 네, 그런 게 우리 당에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박주동재 힘찬 결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마 저런 뜻으로 인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본인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아까 구역 투쟁 말씀하시면서 사회도 바꿔 여러 가지. 자, 몰라주시면 안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하고요. 다음 세 분은 정말로 공통적으로 단결이라고 쓰셨습니다. 이게 질문이 사전에 유출됐나요? 답은 논의는 안 하셨고, 굉장히 필요한 일 같은데 그러면 우리 김진숙 후보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단결이라고 쓰셨는지. 네, 사실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이게 어쨌든 세 사람이 이렇게 딱 단결로 쓴 걸 보니까 우리 뭔가 이기가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되게 뜨겁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왜 웃으시죠? 그런가요? 이제 아까 우리 중앙당 후보님들 토론회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 만나보면 어쨌든 정말 많은 당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민중당을 대중들이 알게 하는 거 그것이 모두가 화두고 그런 데서 이제 인물 고민을 당연히 중심적으로 하셨을 것 같고 또 대중들이 민중당을 정말 알게 하려면 우리 당원들부터 우리 스스로가 민중당은 나에게 이런 당이다라는 것이 그 규정성이 뚜렷해져야 하는 것 그것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오늘 저는 이제 중앙 대표단 분들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되게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 정당화, 미디어 정당화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다들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이기 지도부가 정말 단일한 어떤 전략적 노선과 방침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기 지도부가 세운 이 노선과 방침은 우리 민중당의 전체 당원들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 당력을 쏟아부어서 해낼 때 그것이 우리 당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당할 때 광화문 광장에서 행진하고 다들 그 얘기 기억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최나영 후보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100년갈 진보정당으로 만들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한국사에 있어본 적 없는 100년간 진보정당의 역사를 우리 오늘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창당을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기를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하나의 노선과 지침, 방침을 모으기에도 부족함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정치 세력이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정치 노선에 대한 정확한 정치 행동을 하나의 행동으로 전당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천해냈을 때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중앙당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은 중앙당의 축소판이자 중앙당에서 하고자 하는 노선과 단결의 정신을 가장 실천적으로 보여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길, 서울 지역에서 만들어낸 정말 높은 단결력이 전국에 있는 우리 당원들을 떠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이 어떤 단결 정치를 만들어내는지, 서울이 어떤 진보 세력으로, 진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지가 민중당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힘을 같이 쏟는 방향으로
단결하는 실천력으로 당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했는데 아마 다음 우리 부위원장님 전태규 후보님도 간단하게 한번 본인 쓰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사전에 정말 짜지 않았고요.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양쪽에 분이 단결을 쓰고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지도부가 실제로 단결을 높이지 못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직력과 우리의 가장 강점이기도 하고요. 지휘력을 높이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기본이 되어야 될 게 저는 단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창당을 했는데 저는 좀 더 단결력을 높여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정말 지휘력과 조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단결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일 먼저 쓰셨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 우리 오인환 위원장님 후께는 앞에 두 분이 하신 말씀 빼고 쓰신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황스럽지만 딴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직전까지 서울 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진보연대나 혹은 6.15 서울본부 집행위원장 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원로들, 민주인사 통일에서 원로들을 상임대표로 모시고 있는 게 6.15 서울본부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아쉽지만 민중당 서울시당에서 우리 자주통일 운동들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다 대부분 다 격려를 해주실 거잖아요, 보통. 근데 순간 움찔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했더니 경선일까봐. 네, 경선일까봐. 그래서 처음에 움직하다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얘기 잘 되고 있으니 경선을 하진 않고 통일 단결해서 가려고 당내 모든 정치 세력들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되게 진심 어린 악수를 해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민중당을 바라보고 민중당 큰 기대를 가지시는 많은 정치 세력과 언론들은 우리 민중당이 민주당 서울시당이 더 크게 단결하고 그 힘으로 시민들 속에서 거듭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드리면은 당내 여러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당의 장점인 계급계층 조직, 노동자당, 청년당, 청년민중당, 그다음 엄마당 등등, 빈민당 등등이 자기의 활동뿐만 아니라 중앙당과 시당의 전체적인 노선과 계획에 따라 힘을 모을 때 힘을 모으고 각자 활동을 강조할 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난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더 강력한 서울시당이 민중당의 도약을 이끌고 있을 수 있다 해서 모든 정치 세력과 부문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 감사하고 지금 사진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는 너무 좌편향이신 것 같아요. 약간씩 하면서 비교를 맞춰보시죠. 조금씩 사람들만 움직이세요. 사람들만 움직이니까 사람은 움직이세요. 네, 사람은 그래야지 기록이 맞고 단결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단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당원분들께서 단결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거수하시고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 마찬가지고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결, 세 분의 단결과 한 분의 인물 저희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이기 지도부의 모든 것들은 단결로서 시작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선관위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각각 내신 출마의 변이나 이런 거 다 보셨나요? 네. 아마 쭉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다 출력을 해서 쭉 봤는데 각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가장 대표적인 공약 한 가지씩만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기 지도로서 이 공약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 라는 대표 공약 한 가지씩. 자, 쓰신 분은 먼저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오인환 동지께서는 총선 승리, 서울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 대표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태규 부지대표께서는 분해 강화,
그다음에 우리 김진숙 본인은 분회장 때, 그다음에 지역 정치 역량 강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가 다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앞에 중앙대의원 그 대표단에서 마찬가지로 나왔던 얘기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서 이것을 대표 공약으로 했는지. 이번에는 이쪽부터 할까요? 예. 네, 재미있으세요? 진짜 재미없나 보다. 곧 재미있으실 겁니다. 아니, 사실 여튼 저희가 지금 3시부터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 듣고 다 힘내는 연설도 듣고 당의 비전도 들어서 기분도 많이 나실 텐데 또 오랫동안 앉아 계시다 보니까 힘드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서울시당 위원장 비롯해서 이런 우리 후보들도 마음먹고 온 자리니까 여러분들 웃음으로 화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짧지만 핵심적인 얘기만 드릴 테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지금 페이스북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분이 후보들 계속 말고문하고 우리 당원들은 표정 어두우면 안 되겠죠? 다 웃어주셔야 됩니다. 저기 뒤에 어르신들 작년 당원도 웃으셔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에 총선인 거 다 아실 거고 무엇보다도 당인데 당이 집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권한 과정에서는 중간중간 선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중요하다면 굳이 중요하다 말하면 총선인 건데 총선에서 승리해야죠. 그 승리하는 것이 저는 이번 2기 지도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얘기는 되게 많은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18년도에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 청년들의 모범, 수많은 새로운 당원들이 기운을 내왔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이 허전하기도 합니다. 정당인데 그리고 우리가 말이 희생 정당이지만 통합진보정당, 민주정당을 계승한 정당인데 어찌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석도 논란이 있었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서울시당이 앞장서서 서울에서 돌파해서 총선 승리로 2기 시당 지도부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선거에서 한석도 당선을 내지 못했는데 서울에서 2020년에 반드시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저희가 박근혜, 이명박 얘네들이 공약을 안 지키면 욕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욕까지 내가 먹을 수 있다. 공약을 못 지키면.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그 다음 선거입니다. 어떤 욕이든 간에 저는 무조건 당선시켜서 여러분들 칭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한 장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이 비슷하긴 한데요. 한 분은 이제 분해 강화인데 우리 전택기 부위원장님 보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건 조금 다른데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분해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분해 운영을 하고 분해 활동을 하게 되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해 활동을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당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분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해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재미, 의미, 성장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분해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우리 2기 시당 지도부의 절대적인 명제,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분해를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성격으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한 분해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분해원들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다고 하면 저는 분해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분해를 새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고민은 분해를 강화하기 위한 TF, 이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당 지도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역위원회에서 분해를 잘 운영해 오신 분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정말 서울시당 내에 재미있고 의미있고 성장하는 분해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분해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분해는 우리 당의 기초입니다. 기초이고 우리 당의 성장은 바로 그 분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서 강조해 나가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옆에 아마 김민수 후보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이 자리에서 윤경선 의원님 이제 그 당선 사례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가장 와닿았던 부분들이 비슷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전에도 후보를 나가셨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을 하게 된 가장 큰 비결은 당원들의 마음을 깊숙이 얻은 것, 이렇게 동지들의 마음을 깊숙이 얻은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결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깊숙이 얻느냐가 이 당원 한 사람이 10명의 지지를 만든지 100명의 지지자를 만들지 그 질과 양 모든 속도는 당원들 속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이번 선거하면서 동지들과 당원들의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것이 비결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기 이제 시당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직접 정치, 그러니까 노동자의 직접 정치, 청년의 직접 정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당원들이 당 생활을 하면서 당원들도 직접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대중들에게 이것이 직접 정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민중당의 당 운영 자체도 직접 정치를 최고 높은 수준에서 당원들이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분회 활동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분회 활동을 통해서 당원들의 직접 정치 운동을 시작하는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회에 이제 좀 비슷한데요. 분회에 가면 이게 뭔가 이제 주입받는 것만이 아니라 분회원들이 분회 모임을 가면 말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고 당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분회원들 당원들 스스로가 이 분회를 통해서 내가 규정하는 민중당에 대한 것들이 뚜렷해지는 이런 이제 운영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노동자 민중당의 우리 홍수영 부대표 후보님이 이제 그런 공약을 내셨어요. 서울 모든 현장의 민중당의 깃발을 저는 이거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힘은 이걸 정말 너무너무 잘한 힘이고 우리 홍수영 부대표님과 같이 힘을 모으면 서울의 많은 노동 현장에 민중당의 깃발을 세울 수 있다라고 저는 그건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 가입시키고 난 다음에 어쨌든 당 가입한 당원들에게 객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 당원들이 주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첫 공정에서 분회 모임을 정말 잘하는 문제 그리고 분회를 만들고 나서 분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는 분회장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각자 개인기로 되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적 힘을 기울여서 모든 분회장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분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서 당원들의 정치 생활의 놀이터가 될 수 있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진짜 전당적으로 집단적 지혜를 모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비슷한 말씀했지만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분들은 다 어느 부대인가 들어가 계신가요? 네. 여기 오범당원이고 일당백이니까 거의 지금 10,000명 정도 와 있는 그런 셈이거든요. 좀 더 많은 질문도 할 수 있게 해보고 마지막으로 박철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관악, 노원, 동대문, 서대문, 중랑 이렇게 5개 지역에서 청년 후보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나갔었는데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후보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개척을 해보겠다 하는 청년 후보들이 이 5개 지역에서 나왔고 이 5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상의 지역을 청년정치 우선 강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 정치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공약입니다. 실제 저희 모든 후보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목표가 당연히 서울에서 민중당이 집권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집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서 청년들은 이제 막 지역에 첫 진출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 결과들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의 어떤 희망이고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좀 더 키워나가는 것을 이후
2년간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예, 잘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청년들이 당의 미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철우 동지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사람한테 이런 걸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걸 배우고 싶다. 오래된 사람들한테 이런 걸 배우고 싶다. 네. 죄송합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이런 걸 배우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선배님들 바라보면서 저희 앞길을 걸어왔던 선배님 바라보면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뭘 딱 집어서 이런 걸 배우고 싶다기보다는 사실은 제일 배우고 싶은 걸 굳이 하나를 꼽으려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셨던 그거 자체를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선배님들 나을 때까지 이 진보운동을 이끌어온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존경스러운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뭐 소위 요즘 말로는 존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심히 버텨서 실제 이제 자주평화 통일 시대가 실제 오고 있는데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주역이 된다는 거는 이때 조금 뭐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지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평생 이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저희 배우고 싶은 점. 뭐 영원히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 아까 우리 오민환 위원장 동지가 그렇게 멈춘지 몰랐어요. 우리 그렇다 보니까 이분도 뭔가 배워야 될 게 있을 것 같다. 우리 오민환 위원장 동지는 청년들한테 뭐가 배우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배우고 싶은 게 뭔지. 율동을 배우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모집하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려면 일단 첫인상이 될 수 있는데 첫인상을 망쳐가지고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동지들이 이상규 상임대표를 힘있게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내서 율동을 준비했는데 제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 배웠어야 했는데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제가 원래 그 정도로 몸진 아닙니다. 말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구로 청년회에서 율동패였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심지어 구로 청년회에는 꽃단지를 패러디한 꿀단지라는 율동패가 있어요. 그 꿀단지 대표였습니다. 심지어 딱 20년 전이었습니다.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을 빼고 율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무조건 패기와 열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기지 않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믿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 열정과 패기 배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경험과 오래한 그런 지속성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 전태기 동지는 어느 쪽에서 배우고 싶으세요? 청년 쪽이 아니면 장년층 쪽에서 그러죠?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저요?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배우겠습니다. 양쪽에서 배우면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십니까? 아까 오래 되신 분들 표현을 하셨는데 선배님들한테는 한 길을 걸어오신 신념 굉장히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 부분 배우고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청년 정신이 아주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청년 정신, 좀 전에 말씀한 패기 열정을 배우고요.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신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중앙당 대표단 하시면서 서울 오신 분들이 가장 다른 지역에서 젊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동지들은 어떤 걸 배우고 싶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서 준비한 질문은 공식은 2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내용들 각 부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쭉 얘기한 2가지 질문, 공약과 그다음에 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보고서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죠. 저는 아까 전태기 후보님과 김현수 후보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당이 잘 되는 데서 분해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일기 자체 좀 활동했던 거 돌이켜보면 민주당에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 자원에서는 분해 자체를 분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어떻게 상정하고 계신지 그게 제일 궁금한 지점입니다. 어느 분이 꼭 두 분이 아니더라도 위원장님도 누구든지 두 분이 분해를 지원할 방안 생각하고 계신 거 답을 이제 사실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건데 일단은 이제 1기 분해 운영이나 이렇게 분해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를 잘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가장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실제 이제 진짜 막 그 구성을 하고 꾸려놨는데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이제 뭐 분해통신이나 이런 게 중앙당이 죄송하지만 실속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뭔가 다시 재가공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제 호소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실 저는 우리가 새민중 정당 때 분해 모임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이제 그 평가를 들어보면 분해 모임이 좋았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진짜 이게 뭐 체인 실천이든 뭐 자통 실천이든 분회장 대회에서 분회장들이 우리가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으로 당원들을 만나고 대중을 만날 건가에 대해서 정확히 같이 토론해서 어떤 실천 지침을 같이 결정하고 그 결정된 것을 전 분회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펼치고 이것이 이제 같이 공유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분회만 우리끼리가 아니라 민중당 당원들이 전당적으로 같이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과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사실 이제 분해를 이제 그냥 뭐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도 있고 취미 모임하는 데도 다 다른데 결국 저는 분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낳기 건가가 이제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분해가 사람 간부들이 육성되고 이 육성된 간부들이 어디에 힘을 쓰게 하는 간부로 만들 건가 결국은 그러니까 많이 얘기 나왔지만 진짜 대중들을 만나는 간부들이 당원들을 만나고 당원들이 대중들을 만나는 그런 일상 정치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분해 모임이 꾸려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중앙당 차원의 노력도 있겠지만 사실 시당에 있는 우리 분해의 현실에 맞게끔 분해 운영에 대한 실속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대회 형태든 모임 형태든 그래서 이 분해장 대회 자체가 대중 만나면 간부들이 육성되고 그리고 대중들과 만난 이후에 민중당이 나아갈 방향 우리가 그 다음 지침을 뭘 할지를 결정하고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는 이거 이제 방법적 문제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 고민이 정말 많은데 분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분회원들이 제기한 실천 제기한 의견이 그 다음 분회장 대회에서 사실 결정되고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분회장이 토론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시당 차원으로 규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시당 단위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는 이 분회장과 분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개인의 능력에 맡길 게 아니라 저는 분회 매뉴얼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분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매뉴얼이 강좌를 통해서 매뉴얼이 실제로 교육이 되든 아니면 분회 연합을 통한 여러 가지 강의가 되든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분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나날이 향상이 되어야 그 분회도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당부에도 그렇게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분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장도 해야 되고 그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이런 절대 지원을 시장차에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예. 저는 분해 관련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서울 청년민중당에서 분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 청년민중당 위원장 후보로 나오신 박철우 후보께서는 딱히 분해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셔서요. 분해 신고나 신입 분회원 뭐 탈퇴나 이런 걸 다
서울 청년 민중당 위원장한테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박철 후보님께 분해에 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오늘 앞에 자리에서 핵심적인 공약을 내라고 했고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짧고 굵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그 지역 강화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구체화 시킨다면은 당연히 이제 후보들이 이제 지역에마다 이번에 나간 후보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역 뭐 활동한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 조직 찾아가서 일도 하고 뭐 다양한 그 주민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원래 있는 조직에만 당연히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지역에 중요한 거는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조직 건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분해뿐만 아니라 대중단체라든지 다양한 그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고 그것은 당연히 당원 가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원들은 대부분 이제 당연히 분해 활동에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공약에 구체화 시켰을 때 그것은 결국 조직 강화로 연결이 되고 그것은 분해 강화와 대중 사업이나 그 당원들 확대 이런 것과 당연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약간 생략이 돼 있지만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분해에 대해서는 아마 다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당연히 근간 조직이고 그리고 분해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당 간부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다 유사한 고민들을 우리 또 후보자들께서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제시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당원으로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당 활동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희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후보님께서는 당원들하고 내가 어떻게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